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어제 오후 내렸던 갑작스런 소나기 오늘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국이 습한 가운데 내일부터는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중부지방은 주말께부터 장마 영향을 받을 전망이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사전에 시설물 점검하셔야겠습니다. 6월 28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초구 내곡동에 들어설 연구소를 두고 주민 반대가 거셉니다. 유해 물질이 발생된다며 대규모 집회도 개최됐습니다.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하남 미사 강변 도시에 학교는 물론 벌써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부족한 실태입니다. 오늘 새벽 1호선 노량진역에서 선로 보수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서울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의회와 구청 그리고 의원들 간의 갈등으로 정작 처리돼야 할 현안은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서초구 내곡동에 들어서는 연구소를 두고 주민들의 반대가 갈수록 뜨겁습니다. 이달 초 이와 관련한 뉴스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는 대규모 반대 집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집회에서 주민들은 왜 반대를 했는지, 요구사항은 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초구 내곡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어제 한국콜마통합기술원의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죠.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바로 한국콜마통합기술원의 건립을 반대한 첫 집회 장소입니다. 네. 집회는 이렇게 내리쬐는 땡볕에도 불구하고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계속됐는데요.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예. 제가 약 400여 명 정도 주민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연구소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지역 주민들의 연구소 반대 이유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뒤에 전시된 그림 몇 점을 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 내곡동 어린이들이 이제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인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나쁜 공기, 살고 싶다, 오지 마세요, 무서운 화학 물질. 예, 이런 문구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처럼 지역 주민들은 연구소에서 실험 과정 중 발생할 유해 물질을 놓고 우려스러운 부분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연구소에서는 유해 물질을 빨아들여서 대기로 배출할 휴무드가 설치될 예정인데요. 예. 이 휴무드가 한 대당 1시간 기준으로 상당 부분의 오염 공기를 내뿜는다는 내용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내곡동 지역 주민들은 반대 여론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예, 이런 문제를 바탕으로 어제 집회에서는요. 기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역 주민의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예. 사회가 관련 그 법령 그거는 법률이지만 행복 추구권은 그 사회법입니다. 그런데 하위법이 어떻게 사회법을 침범을 해가지고 내각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단 말입니까? 예. 인터뷰 보니까 주민들의 기본권, 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소 인근에는 지금 뒤로 아파트도 보이는 것 같은데 아파트 외에도 어떤 시설들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네, 연구소 부시 바로 앞에는요, 이 도로가 나 있는데요. 이 도로를 예. 보시면 위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현재 그 제한 속도는 30km인데요. 그 이유는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 밖에도 말씀하신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있고요. 또 인근에는 일반 어린이와 장애인 어린이들을 위한 병원 시설도 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예. 또 연구소 부지 바로 오른쪽으로 잠깐 살펴볼 텐데요. 잠깐 이동해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연구소 부지 바로 오른쪽에 보면 작업 중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작업 중인 곳이 바로 국공립 어린이 유치원이 들어설 부지입니다. 예. 그렇군요.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도 안 좋다. 그리고 유해 물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게 주민들의 반대 이유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한국콜마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지역 주민들 반대에 대해 한국콜마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려진 내용이 사실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몇 가지를 좀 꼬집어 볼 수 있겠습니다.
휴무드를 먼저 꼬집어 보면요. 그 지역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휴무드 설치 개수는 30개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한국콜마 측의 담당자와 통화를 해본 결과 총 13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 이외에 휴무드를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는 시간은 총 30분 정도로요. 미세먼지랑 분량의 유해 물질이 극소량이 배출되는데 예. 그 또한 옥상에 공기 정화를 설치하기 때문에 인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예.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거센 것을 주변에 보시면 현수막을 통해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이런 문제를 놓고 한국콜마 측은요, 향후 설명의 자리를 마련을 하고요, 공장의 방문을 요청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용할 계획입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뒤에 보시면은 또 이제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곡 주민들이 살다라는 주제로 콜마 반대에 대한 행사가 예.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매주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 7월 1일 날 2차 반대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 이외에도 어제 집회에서는 주요 이슈로 떠오른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한국콜마 통합기술원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추천과 건축 허가를 내준 서초구가 그 도마 위에 오른 게 주요 의제인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취재를 통해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초구 내곡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연결해봤습니다. 집 앞에 들어서는 이 화학 연구소, 물론 환영할 만한 시설은 아니죠. 문제가 없다는 측과 문제가 된다는 주민들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이 장기화될 조짐도 보입니다. 서초구 연결해봤습니다. 네, 이제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하남 미사 강변도시 초등학교 과밀 학급 문제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죠. 지난번에는 영유아 보육시설도 부족하다는 내용도 말미에 전해드렸는데 그래서 이번엔 그 부분 중점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정 기자. 네, 저는 미사 강변도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 나와 있습니다. 예. 거기 신도시 아직 입주가 다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된 미사 강변도시는 올 연말이 돼야 입주율이 한 70%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아직 입주도 안 된 아파트가 많은 데다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엄마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 국공립보육과 어린이 시설은 그림의 떡인 데다 집 앞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에도 보낼 수가 없어서 20-30분 거리에 있는 서울과 하남 구도심으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각 그곳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놀이와 학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어린이집이 얼마나 부족하기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얼마 전에 한 초등학교 토론회에서 학부모위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네. 현재 한 1,800명 정도가 가까운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멀리 장거리로 아이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자세한 이야기를 박진희 의원과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박진희 의원입니다. 네. 네.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엄마들의 불편 많이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저희 하남시로 본다면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 하남시의 희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6곳, 7곳을 6개월 전부터 수서문을 해서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곳도 되지 않고 다 떨어져서 서울이나 인근 그 원도심으로 아이들을 30분 이상씩 셔틀을 타고 보내야 되는 현 시점입니다. 그런데다 저희 지금 미사지구가 100%가 입주가 된다면 오피스텔이나 주택을 다 포함한다면 지금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이 포화 상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하남 같은 경우는 그 400여 곳의 어린이집이 있지만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60곳이 조금 넘는 그 계획이 있어서 그 아이들 인구 비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러면 계속 이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계속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 중에 있는데요. 임대주택법과 어린이집 개정안을 조금 수정을 하여서 관리동을 증축하여서 어린이집을 조금 더 지금보다는 인구를 늘리는 방법, 그리고 병설 유치원을 한반 이상 증축을 해서 병설 유치원의 아이들이 확충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사실은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임대료나 전세 등 개원을 하기까지 너무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은 원장님들이 쉽게 개원을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미사지구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좀 여러 가지 좀 판로를 열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어린이집을 조금 확충한다면 학부모들이 지금보다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양재정 기자. 지금 시의원이 얘기도 했지만 이렇게 어린이집이 부족하면은 좀 발빠르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확충하고 또 신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보육시설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하남시는 올해 12개 어린이집, 내년에 320명 정원의 국공립 보육시설 3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예. 하지만 여기 비싼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단지 계획이기 때문에 당분간 아이들, 엄마라든지 아이들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하남미사 강변도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양재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제 주변을 봐도 실제로 아이를 보낼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경력 단절이 되고 있는 엄마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남시 연결해봤습니다. 전동차 앞에 소방대원들이 줄지어 사고 현장을 수습합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 선로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전동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숨진 근로자 김모 씨는 공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 선로 위를 걷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동차 운전사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시 30분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한 공장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공장 안에 있던 에어컨과 집기들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건물 2층의 구내식당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30분쯤 경기도 성남의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 방향의 운중 터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차량 통행이 2시간가량 통제돼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터널 안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문산고속도로가 2020년 완공 목표로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 구간 터널과 휴게소 설치 문제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파주시는 이럴 거면 휴게소를 아예 파주시 구간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진아 기자입니다. 국고와 민간 자본을 합쳐 2조 3천억 원이 투입되는 전체 35.2km의 서울 문산 고속도로. 서울 방화대교 북단에서 고양시 행신동과 원당, 파주시 금촌과 원롱을 지나 문산 자유로까지 20분대로 연결합니다. 이 가운데 자연훼손 우려로 반대가 이어진 고양시 국사봉 구간 1.9km가 사업 승인 유보 상태. 산을 깎는 대신 터널화하는 계획과 고양 영업소와 통합 설치될 휴게소에 대한 논의가 남았습니다.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에서 파주시는 휴게소 위치를 고양에서 파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입 인구가 늘어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파주시에도 좀 검토를 해줬으면, 왜냐하면 휴게소 같은 경우가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되면 인간 면적 생리적인 면이 있고 차는 뭐 한 30km 내에서 줄을 넣어줘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통행료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현재 예상 요금 수준은 2,470원에서 3,100원 선.
공사 지연 시 통행료가 오르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 서울문산고속도로 측은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가격은 많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임대사업자랑 정부랑 맺은 계약은 불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위해서 공사비가 좀 든다 해서 공사비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네가 알아서 하라 이런 개념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착공한 서울문산고속도로는 용지 보상이 89% 진행된 가운데 올 들어 공사가 본격 진행되며 공정률 6%대에 진입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서울문산고속도로는 오는 2020년 말 개통해 전라북도 익산까지 연결되는 남북 교통축을 이루게 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진아입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서울 중구의회 정례회가 폐회했습니다. 하지만 구청과 의회의 갈등에 의원들 간 불협 화음까지 더해져 이 회기 동안 정작 추경 예산 심사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갈등의 중심인 서소문 공원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도 결국 미뤄졌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추경 심사를 이번 정리에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파행으로 만들어버린 의장단 5명의 의원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특정 사업이 제대로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예결위 현장 선출할 때도 빠져버렸고 예결위에도 불참하는 바람에 제대로 회의가 되었습니까? 구청과 의회의 갈등과 의원들 간 불협화음 속에 4,3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은 결국 심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소문 공원 사업 예산 편성은 정례회 마지막 날까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된 사유와 경위를 되짚어보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빙주로 해서 예산을 주지 않는 것은 다른 몽리를 부르는 게 있지 않느냐. 구청의 절차상 위법 행위가 드러난 만큼 사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선 예산은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겁니다. 결국 서소문 공원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전체 의원 9명 중 찬성이 5표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조사 기간 동안은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결과에 일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자리를 비웠습니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26일 결국 서소문 공원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되면서 사업 추진과 예산 승인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이처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중구의회 정례회는 마무리됐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 그리고 의원과 의원 간의 갈등만 가득했던 정례회 현장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계속해서 진기훈 기자입니다. 구정질문 하지 말아야지. 왜 구정질문을 당연히 일정에 있는 구정질문을 왜 아니 합니까? 그럼 금요일부터 여태까지 왜 하느냐 수요일까지. 구청과 의원들의 갈등으로 1시간가량 지연된 구정질문은 의원들의 막말과 고성으로 시작됐습니다. 구청장과 같은 당 일부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채 논란의 중심인 서소문 공원 사업에 대한 의문과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역사문화공원이나 당장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가면서 곳곳에 조성하려고 하면서 적은 예산으로 주민 건강과 생활 불편을 덜어주는 유익하고 효율적인 사업은 뒷전으로 해버리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사업도 국총장 공약 사업인 일동일명소 사업의 일환인 만큼 회의적인 분위기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일괄 답변에 참석한 최창식 구청장은 의회와의 화합을 위해 서소문 공원 사업 예산 승인을 요청합니다. 이번 회기 내 심의 통과시켜질 것을 당부드립니다. 화합하고 또 상생 발전한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4,3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의원 간 갈등 속에 심사조차 되지 못한 겁니다. 예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무슨 구정질문 한다고 그래? 예산 이유도 없이 말이야. 저번 주 금요일부터 전부 다 보냈지. 이유가 왜 없습니까?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그 전날 어떻게 했어요?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중구의회 정례회는 거듭된 파행과 갈등만 키운 채 끝을 맺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얼마 전 금천군의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나아가 공사 시작 예상일과 병원의 규모 등 좀 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금천구가 최근 접수한 부영그룹의 의료재단 설립 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예정 부지는 시흥동 996번지 일대로 지하 4층, 지상 25층 규모입니다. 양 한방을 합쳐 총 27개 진료 과목에 500병상 이상을 갖춘 3차 의료기관으로 지역 응급의료센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금천보건소 김수경 소장은 26일 구의회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병원 설립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다층 우정의료재단에서 제출한 종합병원 건립계획 규모는 상급 종합병원 즉 3차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준인 병상수, 진료 과목,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사업 추진 일정도 공개했습니다. 예상 착공일은 내년 2월로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오는 2020년 6월 진료를 시작합니다. 또 병원 건립과 함께 국내 의과대학과의 협력도 추진합니다. 일단 시작은 국내 최고 대학병원과 협력 관계로 운영을 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의과대학을 인수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 구정 질문을 통해 이 같은 기본 계획이 공개됨에 따라 병원 유치 성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매번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사랑받겠다던 기초의회. 하지만 이번에도 주민은 뒷전이었습니다. 해묵은 갈등으로 고성만 오가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있고 아마도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은 분노도 배신감도 아닌 이제는 무관심만 남았을 겁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일 겁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